안녕하세요. 범블한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이 오늘 아침 현대차로부터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11만 2천 명 정도가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 시스템의 잠재적 고객으로 추가가 됐는데요. 현대차는 충전 편의성 높이기 위해서 전기차의 NACS-DC 전기차 어댑터를 내년 2025년 1분기부터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테슬라의 충전구 방식에 아주 정확하게 적용이 되죠. 어떻게 보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개꿀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현대차가 무료로 제공하는 전기차 어댑터 덕분에 판매량에 어떤 날개를 달 수 있는 호재가 작용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현대차도 어찌 보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는 어마무시한 미국발 악재가 지금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는데, 윈윈 하자라는 은근한 어떤 제처가 좀 녹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현대차의 이런 파격적인 어떤 제공에 의해서 테슬라 주가는 지난밤 날개를 달았죠. 무려 7.36% 정도 올랐습니다.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도 역시 2시간 정도 장이 끝나고 지속되는 장이죠. 0.63% 정도 올랐습니다. 465까지 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 주가는 아마 내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고 바로 이틀 후에 실적 발표가 되면 이거 완전히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꽉 쥐고 계신다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호재를 누릴 수도 있겠네요. 더욱더 큰 건 지금 현재 텍사스에서 로보택시가 곧바로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특별히 테슬라 로보택시는 미국 내 모든 52개 주에서 규제 예산이 너무 엄격했던 바람에 제대로 이 사업 자체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텍사스 공화당 텃밭 아닙니까? 텍사스 정치인은 머스크를 지지하는 입장을 줄곧 표명을 해왔는데, 앞으로 10월 로보택시 사이버캡 공개 행사 지난 10월이었죠. 내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완전 주행을 시작할 것이라는 또 굉장한 호재 발표를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상당 부분 테슬라는 앞으로 굉장한 호재를 떠안고 주가 부분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국 서학개미들이 이 테슬라 주식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나스닥 종합 어제 산타 랠리 말 굉장히 들어맞을 정도로 2만 선을 치고 올라가는 1.35%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미국발 금융의 대변화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테슬라와 더불어서 브로드컴 역시 반도체 기업인데, 이게 3.15% 지난번에 또 올랐습니다. 오른데 또 더 올랐어요. 살짝 떨어지는 감이 있었지만 무려 100선을 더 플러스해서 상승세를 구가하는 어떤 브로드컴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브로드컴은 우리나라 얘기에서는 삼성 하이닉스에겐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탈 엔비디아 분위기를 좀 무르익게 하는 그런 업체인데, 주문형 반도체 ASIC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AI 가속기 개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걸 블랙웰을 통해서 굉장히 좀 속도감을 내고 있는데, 엔비디아 자체가 굉장히 좀 비싸죠, 칩이. 근데 브로드컴은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 있어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값비싼 엔비디아 AI 가속기 대신에 필요한 기능만 담은 ASIC를 채택한 탈 엔비디아 움직임. 역시 삼성과 하이닉스에게는 아주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또 가능성이 많은데, 이 브로드컴은 통신용 반도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이 회사는 비트 속도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속기 부분에서 있어서는 상당 부분 어떤 기술력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업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통신용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피드니까. 얼마나 끊기지 않고 렉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보다는 상당 부분 저렴한 어떤 저가의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또 한편의 반도체 분야, 양자 컴퓨터를 끌고 갈 미래 주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아이온큐 44달러 7.89% 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쳤었는데
뭐 거의 처맞는 엄청난 충격의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다시 쑥 하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적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곳이죠. 양자 컴퓨터 기업 아이온큐, 무려 뭐 한국인이 3분의 1이 들고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 부분 양자 컴퓨팅 부분이 미래의 어떤 대세의 뭐 반도체 분야가 아닐까라는 그런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뭐 기술력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되는데 얼마나 실적을 올려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뭐 대부분 실적이 좀 마이너스로 가는 경향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뭐 몰빵했다가는 큰일 날 가능성도 많아요.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완전히 처박는 그런 어떤 궤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들여다 보셔야 되고, 가장 지금 뭐 화제되고 있는 구글 양자 컴퓨팅이 뭐 가상화폐 암호 해독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감, 뭐 그만큼 엄청난 양자 컴퓨팅의 어떤 기술력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완전히 끊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올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불안감을 가중시켜서 뭐 리플,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등등 이 쇼크에 의해서 암호화폐가 조금 지난주에 흔들거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했죠. 그러나 구글의 해명에 의하면 이 기술을 획득하는 데는 무려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좀 기우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같은 계열의 리게티 컴퓨팅 역시도 여기도 지금 뭐 실적이 거의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 잠재적 기술이 호평을 받으면서 쭉 올랐다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조금 너무 많이 담았다가는 또 굉장히 어떤 손실을 볼 수 있는, 추락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가진 그런 업체들은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퀀텀 컴퓨팅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뭐 엄청나게 올랐죠. 뭐 쭉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갔다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반대로 워렌 버핏은 뭐 일절 반도체 그리고 가상화폐 등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금 확보, 그리고 기업의 자산 가치와 실적, 재무 구조, 뭐 탄탄한 보이는 어떤 자산 가치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선택한 주식은 도미노 피자였습니다. 130만 주 매입을 했는데요. 도미노 피자가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아주 단단하게 주가의 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핏의 어떤 선택을 받지 않았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3, 4분기 도미노 피자 주식의 130만 주, 우리나라 돈으로 1690억 정도를 매입을 했죠. 그만큼 오프라인 이 사업 자체에 있어서 자산 가치,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있어서 실적을 굉장히 중요한 버핏이기 때문에 도미노 피자 같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같은 계열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카니발 같은 경우는 크루즈 여행사 아닙니까? 미국에. 여기도 뭐 좀 아주 단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뭐 기업 가치 자체가 뭐 체력이 좋은 곳이라서 0.23% 정도 올랐고요. 크루즈 타기 전에 크루즈 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3년간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여행 수요가 뭐 팬데믹 때문에 완전히 억눌려 있었죠. 이게 완전히 지금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이웃나라 뭐 일본에 엄청 어마어마한 어떤 여행객들이 몰리는 바람에 뭐 일본이 터져 나갈 지경인데, 그 정도로 여행업 분야에 있어서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레모네이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보험업계 미국 주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3.43%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도 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는 인슈어테크 회사로서 미국 28개 주에서 보험업 가입과 보험금 지급 절차로 유명한데 90초 만에 막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금을 뭐 3분 안에 지급한다, 뭐 이런 홍보들을 때리고 있는데, 역시 이렇게 버핏이 선택하고 있는 기존의 어떤 가상화폐나 또 반도체 분야, 또 양자 컴퓨터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절을 하고, 이렇게 좀 보이는 부분에서 실적을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어떤 이 업종들의 이 버핏이 뭐 주식을 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성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지금 주식들 대체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요. 지금 오늘 제가 오전에 소개해드린 것은 조금 예의주시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지금 뭐 우리 국내 코스피는 정말 상당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데 5만 전주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죠. 올해 삼성전자 외인이 무려 10조를 팔았습니다. 10조. 와, 어마무시. 삼성전자가 자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서 10조를 투입을 하겠다고 뭐 공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면 뭐합니까? 외국인이 10조 팔고 나가는데. 국내 증시 순매수가 아니야. 순매도 종목의 1위에 올라서는 정말 좀 삼성전자가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중국 추격 뭐 엄청나죠. 당분간 주가가 박스권 안에 뭐 멈춰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개인 투자 손실 굉장히 점점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20일 NH투자증권 통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손실 투자 비율이 97.18%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익 투자 비율이 2%에 불과하고. 결국 평균적으로 보면 69,000원에 뭐 140주 매수했다면 22%, 23%에 가까운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 사람들이 뭐 계속해서 국장 탈출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가 지난 15일에 10조 원 중에 3조 원 먼저 투입하고 나머지 7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뭐 결정을 내렸는데 역시 뭐 외인들이 10조를 팔고 나가버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코스피가 2,400선, 2,500선 지금 올라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외국인 역시 팔고 나가고 있고 개인 역시도 지금 완전히 서학개미로 올라타는 그런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종목들 보면 뭐 파격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곳이 어느 하나 없을 정도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와의 계약 통해서 납품 뭐 무난하게 이루어질 전망인데도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그대로 횡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국내 코스피 시장의 자본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니까 가상화폐 쪽으로 막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단기간 안에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자본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리기 시작하는데 불기둥, 국민 30% 정도가 코인을 할 정도로 가상 투자자 수가 1,500만 명에 이른다는 그런 통계까지 나오고 있고요. 단순 계산하면 우리 국민 30% 이상이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자본시장의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기존의 전통적인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서학개미, 뭐 미국 주식과 가상화폐 쪽으로 전환하는 어떤 그 분기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비트코인이 뭐 1억 4,600까지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1억 4,100까지 가는 바람에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는데 뭐 다시 뭐 금방 탄력성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 역시도 500만 원 정도 수준에 가고 있고요. 리플이 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 중에 하나라는데 역시 얘는 좀 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죠. 3.4에서 그대로 다지기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뭐 엄청나게 튀어나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도지코인, 민코인 중에 뭐 일론 머스크가 확실하게 밀어주는 코인인데 얘가 1월 중순이나 아니면 2월, 3월에 1달러까지 갈 수 있는 또 그런 호재를 만날 수 있을 가능성도 커 보이고요. 나머지 코인들도 좀 유의해서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워낙 뭐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쭉 올라갔다가 완전히 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는 좀 조심조심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타의 금융시장은 뭐 엄청난 화랑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부동산 시장 상당 부분 지금 뭐 한국의 전통적 금융시장 코스피 그 다음에 아파트 시장을 대표하는 이 부동산 불황의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데 이 대기업 자체도 지금 건설업에서부터의 어떤 불황이 계속적으로 몰아치다 보니까 부실 징후 기업이 무려 230개에 달하는 그런 어떤 불황의 어떤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뭐 강남 알짜 재건축 물건까지도 지금 뭐 경매로 나오면 이게 유찰이 됩니다. 옛날에 없어서 못 집어갈 정도였는데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12월 강남 상구 낙찰가율이 94.6%로 줄어들고 있고요. 불확실성 해소까지는 매수가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강남 상구 상급지에 경매가 나오자마자 뭐 개눈 감치듯이 싹 사라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 완전히 사라지고 있고 10월에 비해서 12월 낙찰가율 추이는 훅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 시장에서도 매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매매 시장 뭐 말하면 뭐합니까?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 89,000건 지금 찍고 있습니다. 10만 건 충분히 도달할 정도로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이 아니라 거래 스탑입니다.
뭐 사줄 사람이 거의 없고 매물은 본물 터지듯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보면 뭐 강남구 역시도 8,000건 정도로 18,299건 매물 터져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강동구 입주량이 많아서 매물량이 뭐 거의 4,800선에 머물러 있고 11,000건 이렇게 나오는 매물이 제대로 회전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게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송파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6,700건으로 늘어났고 11,000건으로 지금 매물수가 거래량에 의해서 뭔가 순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가장 지금 큰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노원구 얼마나 많은 회전량을 그런 기록하는 거래가 많은 그런 자치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200건, 8,475건 매물이 지금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뭐 절대로 호가 내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스스로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대외 환경 변화에 의해서 그냥 등 떠밀듯이 호가를 내려야만 하는 그 엄청난 분기점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갈수록 국내 자본은 해외 투심의 탈출, 동시에 국내 투심의 이탈로 인해서 자본 회전력이 거꾸로 가는 역주행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 여파가 아닌 자연스러운 자본 흐름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집값은 극도로 하락하는 추이 보이게 될 거고요. 부동산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볼 수 없는 가장 외면받는 동아시아의 전통 자산으로 떨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금융시장 다변화로 인해서 증시와 가상화폐 시장 새로운 대체 자본 착륙 지점으로 안착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아무튼 부동산 시장 엄청난 변화, 그 대변화의 위기를 겪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캘리커처, 새벽에 나스닥의 산타 랠리, 역시 뭐 미국의 경제 호황은 어디까지 가는가라는 어떤 그런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고요. 금융시장의 이 다변화는 결국 한국의 노쇠한 그리고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해진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계속해서 안겨줄 가능성 높고 전통적 자산시장인 부동산 시장마저도 그 가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정도로 엄청난 대변화의 역사가 2025년 1월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